부족사회로 회귀하는 현대, 그 위험한 귀향. 현대사회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글로벌 마을이라는 개념을 현실화해 왔습니다. 지리적 거리는 더 이상 커다란 제약이 되지 않으며 SNS를 통해 누구나 실시간으로 정보와 의견을 교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연결의 시대가 초래한 것은 공동체의 확장과 보편적 합의라기보다 때로는 더욱 강한 분열과 폐쇄성입니다. 바로 부족사회로의 회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부족사회란 혈연, 지연, 학연, 문화, 종교, 사상 등 특정 공통 분모를 공유하는 소규모 집단이 강한 결속을 이루고 외부를 적대하거나 배제하는 방식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 구조를 말합니다. 이러한 부족주의는 전통적 의미에서 과거 원시 공동체와 같은 특성을 띠지만 디지털 시대에는 SNS와 알고리즘, 정체성 정치와 만나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대화 타협 토론의 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극단화와 증오, 배제가 만연해진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는 현대사회의 부족화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어떤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궁극적으로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우의 욕구단계설에서 소속감과 애착은 인간의 기본 욕구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속할 수 있는 집단, 이해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자 하며 이를 통해 안정과 안전을 느낍니다. 전통사회에서는 이러한 욕구가 혈연, 지연 등으로 자연스럽게 충족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대인은 도시화, 핵가족화, 초개인주의의 발달로 인해 물리적 공동체에서 분리되어 외로움과 소외감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디지털 환경은 이러한 결핍과 욕구에 새로운 해답을 제시하는 듯했습니다.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지리적 제한 없이 같은 취향,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 디지털 소통의 공간이 확증 편향을 강화하는 장치와 맞물려 사람들이 자신과 유사한 의견만 반복해서 접하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결국 다른 시각이나 비판적 정보에 대한 노출이 줄어들면서 온라인상에서 형성된 우리 그룹만을 절대적 진실로 여기는 태도가 강화됩니다. 이러한 부족화를 가속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SNS와 유튜브 등의 추천 알고리즘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과거 행동을 분석해 관심 있을 만한 콘텐츠를 끊임없이 추천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는 자신이 보고 싶어하는 정보만 소비하는 필터 버블에 갇힐 위험이 높아집니다. 정치적인 이슈를 예로 들면 특정 이념에 공감하는 콘텐츠의 좋아요를 누르면 알고리즘이 비슷한 성향의 콘텐츠만을 더 많이 노출시키기 때문에 더욱 극단적인 주장을 접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형성된 확증 편향의 울타리는 서로 다른 의견을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불필요하게 만들며 더 나아가 다름을 해석하기보다 곧장 적대나 혐오로 연결시키는 경향을 낳습니다. 이는 디지털 시대의 부족사회가 왜 그렇게 빠른 속도로 형성되는지, 그리고 왜 점점 더 극단화되어 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정치란 원래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 이념을 조정해 공동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현대 민주사회에서 정당과 정치인은 점차 중도와 대화를 통한 확장 전략보다 자신의 확실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데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른바 정체성 정치가 강화되면서 뚜렷해진 현상인데, 하버드 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그의 저서 정체성에서 현대의 정치가 이제 이념이나 정책보다 정체성과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에 의해 좌우된다고 분석합니다. 이는 정치인에게 실수가 드러나도 자신의 지지자들은 무조건 감싸거나 방어하는 태도로 이어집니다. 내 편 정치인이라면 어떤 윤리적 결함도 외면하고 상대 진영 정치인이라면 아무리 근거 없는 의혹이라도 쉽게 믿어버립니다. 정치가 부족한 전쟁터로 전락한다는 것은 곧 공공의 합의나 정책적 토론은 뒷전이고 적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공격하고 내 편을 결속시킬 것인가가 승패를 가르는 핵심 전략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정치가 부족화됨에 따라 미디어도 이에 편승합니다. 전통적 저널리즘이 추구하던 객관성과 중립성은 갈수록 찾아보기 어려워졌고, 언론사는 점점 명확한 진영에 서서 여론을 선동하거나 편향된 보도를 하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독자는 내가 지지하는 언론사만을 선택적으로 구독하거나 포털 사이트나 SNS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기사만 접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서로 다른 주장을 놓고 건설적 논쟁을 펼치기보다는 조롱과 혐오의 감정이 담긴 낙인 찍기가 훨씬 더 자극적이며 클릭을 유도하기 쉽습니다. 즉, 사실이나 분석보다 느낌과 충성이 앞서는 환경이 조성되는 셈입니다. 언론 소비가 점차 진영 논리에 따라 갈리면서 사회는 사실상 여러 개의 평행 세계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팩트는 중요하지 않다, 내 감정이 곧 진실이다 라는 풍조가 나타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후쿠야마는 인간이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의 존엄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기본 욕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본래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데 필수적인 동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민으로서의 존엄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차별이나 불공정, 정근대적 억압에 맞서 싸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욕망은 특정 집단의 정체성
혹은 반대로 상대 집단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체성 정치가 강화되면 자신과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쉽게 적으로 구분됩니다. 예컨대 특정 이념이나 인종, 성별, 종교를 둘러싼 갈등에서 조금이라도 다른 입장을 보이면 곧바로 배신자 혹은 외부인이 됩니다. 이는 실제로 많은 서구 국가에서 이민자 문제, 인종 갈등이 격화하는 근본적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부족 사회가 강한 것은 내부 결속을 통해 우리를 단단히 보호할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 때문이지만 동시에 그 보호벽이 더 높은 배제를 낳습니다. 결국 우리의 존엄이 지켜지려면 그들의 존엄은 억눌려야 한다는 식의 제로섬 논리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진행되는 부족화 역시 바로 이와 같은 내집단 중심주의와 외집단 적대감을 강화하며 사회 전체의 통합과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부족사회는 원칙적으로 내부적으로는 강한 연대감을 제공하지만 외부와의 접촉이나 교류 혹은 새로운 변화를 위협으로 간주함으로써 도태될 위험이 큽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문명은 이러한 부족사회의 특수성을 극복하면서 발전해왔습니다. 문명은 넓은 교류와 개방, 차이와 다양성을 통해 창의적 도약을 가능케 했으며 법과 제도의 정착을 통해 폭력적 갈등 대신 합의와 절차적 정의를 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디지털 환경이 역설적으로 각 개인에게 부족사회를 재현할 수 있는 작은 방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부족주의의 가장 위험한 점은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다양한 가치관, 의견, 라이프 스타일을 적으로 규정하는 순간 대화는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가장 긴급한 과제는 서로 다른 의견이 충돌하더라도 공론장 안에서 이성적으로 토론하고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 판단하는 문화를 되살리는 것입니다. 공론장이 회복되려면 언론과 정치가 우리 부족을 위한 선동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고민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또한 이를 비판적으로 감시할 시민이 존재해야 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를 강화하고 팩트체크 능력을 기르는 교육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부족주의를 부추기는 SNS의 특성이 하루아침에 바뀌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사용자가 스스로 이를 경계하고 올바른 정보를 선택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엘리 파리저가 필터 버블에서 지적했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동일한 정보만 반복해 소비할 때 어떤 위험이 도사리는지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나 가정, 사회 전체적으로 비판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이 절실합니다. 누가 말했는가 보다 무엇을 말했는가를 따지고 주장과 사실을 구분하며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시민이 늘어날 때 부족주의가 설 자리는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고독을 견디는 힘입니다. 이는 곧 내가 믿는 집단의 인정이 없더라도 나 자신을 지탱할 수 있는 자율적 주체로서의 인간상을 의미합니다. SNS 속에서 끊임없이 타인과 좋아요로 엮여 있어야만 존재 가치를 느끼는 상태에선 집단이 주는 소속감 없이 홀로 서는 것이 두렵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정체성 정치가 극단화되는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집단의 울타리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신의 생각과 가치를 지켜내는 개인적 성숙입니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생각 없는 상태를 전체주의의 위험 요인으로 꼽았는데 이는 특정 집단이 제공하는 편안함에 기대어 비판적 사유를 포기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현대의 부족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혼자 생각하고 책임지며 자발적으로 정보의 정확성을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전체주의적 혹은 극단주의적 폭주를 막을 수 있습니다. 부족사회는 편안합니다. 마치 동굴에 들어가면 일단 외부의 위험으로부터는 보호받을 수 있듯이 적당한 유대와 감정적 충족을 제공합니다. 때로는 깊은 토론도 필요 없고 복잡한 근거도 제시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내 편을 굳게 믿고 그들을 적으로 규정하면 편합니다. 그러나 그 편안함의 대가는 너무나 큽니다. 사회라는 거대한 공동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합의와 타협, 공존의 가치는 희미해지고 결국 분열과 혐오가 일상화됩니다. 이로 인해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고 민주주의가 후퇴하며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진보와 풍요로움이 위협받게 됩니다. 21세기 문명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한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부족을 만들어 갈등을 심화하기보다 개인의 성숙한 시민성에 기반한 공동체 전체의 발전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내게 주어진 디지털 환경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알고리즘의 함정에서 벗어나며 혼자서도 생각할 수 있는 자율적 주체가 늘어날 때 비로소 부족사회의 위험한 회귀를 넘어설 가능성이 열립니다. 결국 현대의 부족화에 맞서 싸워야 할 대상은 다른 진영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잠재된 원시적 본능입니다. 이 본능은 두려움과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소속감을 갈구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이성과 공동체 지향성을 왜곡하여 극단적인 갈등을 부추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술이 제공하는 편의와 연결의 혜택을 누리되 동시에 생각하는 개인으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개인들이 함께 모여 토론하고 갈등을 조정해가는 과정 속에서야 비로소 문명은 성숙해질 것입니다. 부족사회로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시야와 유연한 생각을 공유하는 문명적 공동체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결국 공론장, 교육, 그리고 고독을 견딜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곧 21세기가 요구하는 성숙한 시민성이며 우리가 다시 폐쇄적인 동굴로 돌아가지 않아야 할 이유입니다.